네, 오후 2시 대기점으로 코스닥의 상승이 살짝 꺾이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 0.83%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먼저 코스피가 장중 고점 대비 조금 내려왔고 코스닥도 오후 들어서 살짝 힘이 다소 빠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상승은 유지하고 있고요. 오늘장 어떤 종목이 핫한지는 두 분을 통해서 들어보죠. 김민수 대표, 임순재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 파워를 볼 수 있는 날이죠. 네. 아닌가 봅니다. 어떤 종목이 있는지 첫 번째 실시간 특징주 바로 만나보시죠. 증권가옥평의 포스코 퓨처엠이 오늘장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뿐 아니라 2차 전지주들이 다 같이 좀 오르고 있는데 많은 뉴스가 간밤에 테슬라 상승 덕분이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맞는지 김민수 대표님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정확히는 아니죠. 네. 왜 테슬라 상승을 거기다 붙이는지. 그러니까요. 네. 저는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여쭤봐도 똑같은 대답입니다. 네, 그냥 AI 때문에 올랐는데 테슬라가 잘하는 것 중에서 저희가 아직 체크 못하는 거. 첫 번째가 로봇 잘 만듭니다. 네. AI도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 뭐 전기차만 알고 있는데 그것 빼고 또 ESS를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쪽의 이해도도 상당히 높죠.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탄소 배출권으로 원래 먹고 사는 회사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전기차를 더 확보시키다 보니까 나오는 중에 그 하나, 우리도 AI 잘하는데? 라는 얘기가 또 주가에 작용을 했고요. 미국 시장에서는 AI가 지금 대세입니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되는데 거기다가 또 차량 가격을 쭉 좀 내리다가 다시 선별적으로는 또 인상하네요. 그래서 이거 얘기가 재고가 부족한 거. 조금, 그러니까 보다가 재고가 좀 떨어지는 거는 바로, 그러니까 잘 팔리는 거는 가격 올리죠. 좀 아닌 것들은 그냥 두고. 이런 거 잘하는데요. 네. 거기다가 포드 얘기 나왔었고 전기차를 이제 200만 대 팔겠다라는 목표가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건 리튬이다. 그래서 리튬을 확보하겠다는 쪽에서 세계 1, 2위 리튬 광산입니다. 엘버말 이쪽 죄송합니다. 이쪽과 엘버말, 네. 예, 칠레 SQM이죠. 이쪽과 이게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또 저점에서 한 35% 정도 반등하는 쪽이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SK온이 또 오늘 1조 5천억 그분이 나셨습니다. 또 BMK 파트너스가의 예, 우리 회장님께서 네. 또 투자를 하시는데 1조를 하셨네요. 그러면 당연히 이재용 회장보다 돈 많으신 분이 이런 결정을 하셨다. 주가가 움직여야 되겠죠. 그런 변화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2차 전지주가 올랐지 사실 테슬라가 상승한 거는 테슬라 자체적인 이슈였어요. 그러니까 네, 경쟁사인 포드가 경쟁이 덜한 전기차 시장과 상업용 운송밴 등 특정 전기차에만 집중하겠다라고 하면 테슬라 입장에선 좋지만 국내 2차 전지주들의 경우에는 아니 포드에도 팔고 테슬라에도 팔고 좀 한쪽으로 압축된다라는 이게 과연 수혜가 맞는 건지 저는 의아했거든요. 그냥 이제 그동안 조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이제 뭐 이유를 붙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용차라는 게 이제 기존의 이제 일반적인 이제 배터리보다는 조금 더 아마 큰 배터리를 쓸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뭐 2차 전지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제 배터리를 좀 더 큰 걸 쓴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매출이 좀 더 증가할 수 있겠죠. 뭐 그런 기대감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영향은 아마 좀 미미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포드가 지금 뭐 상용 전기차에 이제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이거와 비슷한 전략을 미리 발표한 회사가 있죠. 우리나라의 기아. 네, 뭐 대표적으로 이제 PBB라는 이제 목적 기반 이제 모빌리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상업용 이제 이런 이제 운송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거니까 뭐 그런 거와 비슷한 거니까 크게 뭐 영향은 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2차 전지가 뭐 고점 대비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빠진 것 때문에 저가에서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어제 이어서 오늘도 2차 전지주들이 움직이고 있고 어제 김민수 대표님이 반등 나올 자리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중에 포스코 퓨처엠은 오늘 증권가에서 또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며 투자자들의 이목을 더 받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41만 원을 새롭게 제시했던데 어떤 평을 받았습니까? 뭐 똑같은 얘기고 오늘 증권사 리포트가 시작부터 또 나오기 시작하면서 재조명을 받았네요. 네. 그때는 안 나오고 저 고점 때는 안 나오고 이제 돌릴만 할 때 되니까 나왔다는 게 그 타이밍, 이것도 타이밍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서 포스코 퓨처엠 나왔던 얘기를 종합해 보게 되면 광물 가격은 떨어진다. 그럼 당연히 매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제품 믹스 개선이라는 얘기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앞서 대표님께서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영향이
무지 클 겁니다. 오, 그래요? 왜냐하면 배터리 용량 자체가 큰 쪽으로 들어가니까 미국 사람들은 약간 픽업 트럭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을 완성해서 끌어내려고 하는 의미가 그러니까 다양한 니즈에 부각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픽업 트럭 좋아하는 미국에서 나는 저런 것도 전기차로 타겠다라고 하는 수요가 F150 라이트닝에서 벌써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거를 좀 못 따라가다 보니까 SK온 쪽에 좀 제대로 좀 만들어라라고 하는 현상이 나오는 건데 그게 이제 성과가 나오게 되면 조금 바뀔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제품 믹스 개선에 대한 변화가 나오게 되면 이것도 뭐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요. 또 이제 전구체 내재화 쪽으로 비중을 확대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수직 계열화된 여러 가지 변화가 더 나올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게다가 고객사 다변화, 제품 다각화 그냥 리포트에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퓨처엠의 시각은 앞서 포스코홀딩스도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 쪽과 함께 포스코가 앞으로 바라보는 상황 쪽에서 갈 거는 이어가고 있는 상황 쪽에서 네. 특히 포스코홀딩스 지금 주가 수준만 보게 되면 PBR 아직 0.5배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철강사와 거의 비슷하게 받고 있다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죠. 리튬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여력들을 그대로 보고 있는데 거의 똑같이 철강 쪽만 바라보고 있다. 철강주와 같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 말이 안 됐다. 그동안의 평가가 말이 안 됐다라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최근에 2차 전지 이슈들을 워낙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보니 증권가 리포트에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세요. 예를 들어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면 왜 하향했느냐, 상향 조정하면 왜 상향했느냐, 그 안에서도 갑론을박이 뜨거운데 최근에 이제 목표가가 하향 조정된 대표적인 양극재 2차 전지는 에코프로 그룹주가 있고요. 반대로 포스코 퓨처엠과 포스코 홀딩스의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좀 긍정적인 톤의 리포트가 많더라고요. 임순재 대표님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딴 분들하고 다르게 약간 좀 2차 전지에 대해서 고평가다라고는 그런 생각을 좀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 그런 고평가가 상대적으로 좀 높게 이루어졌다라는 측면에서 계속 지금 뭐 안 좋은 하향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포스코나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일단 지금 오늘 뭐 SK 증권에서 이제 리포트가 이제 발표가 되면서 이제 올랐는데 내용을 정확히 따지고 보면 현재 가격이 그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 상황에서 퓨처엠이나 아니면 포스코가 에코프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주가 수준 상승률이 낮았기 때문에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는 있겠지만 네. 절대 수준으로 보면 그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이제 반대편 쪽 이제 나쁘게 이제 보시는 시각으로 이제 잠깐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금 그 2차 전지에 대한 그 수요에 대한 그러니까 공급에 대한 부분이 이제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까지 미국 내에 국내 3개사만 이제 지금 배터리를 이제 생산 규모가 453 기가와트 아워 수준으로 이제 확장을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만 되면 그러니까 지금 70kW 아워 기준의 배터리로 하면 650만 대 규모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그러니까 2025년도에 미국 내에 전기차 수요가 지금 많아봐야 300만 대를 못 넘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대부분의 이제 평가인데, 그럼 650만 대 규모의 이런 이제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데 300만 대밖에 못 판다. 그럼 절반은 생산 시설이 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과연 지금 주가가 적정한 것이냐라는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해서 계속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뭐 그런 관점에서 물론 그 2차 전지 관련된 특히 이제 3원계 관련돼서 지금 현재 기술력이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향후에 시장 캐퍼가 계속 커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런 이제 공급 과잉에 대해서는 대처할 때 조금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도 좀 아마 투자하실 때 유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임순재 대표님이 바라보는 시선과 기준에서는 2차 전지가 살짝 고평가인 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김민수 대표님의 생각은 어때요? 제가 앞서 에코프로와 왜 포스코를 바라보는 증권사의 뷰가 다른지 어떤 걸 기준으로 잡았기에 그럴까라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포스코 퓨처엠이 양극재, 음극재를 생산하다 보니까 네. 조금 더 밸류를 더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둘 다 해서요? 네. 근데 한번 잠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성장하는 쪽에 대해서 베팅을 하고 그에 따라서 투자를 해가는 입장 쪽에서 이걸 비싸다 안 비싸다는 논리는 지금 갖고 올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는 주가 수준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2025년 앞으로 한 2년 뒤까지 보게 되면 포스코 퓨처엠이 포워드 PR이 34배입니다. 네.
에코프로 BM이 31배입니다. 성장하는 주가에 대해서 30배가 비쌀지 안 비쌀지는 아마 판단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비싸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을 너무 무시하게 되면 성장주에 대한 주가의 탄력들을 놓친다라는 쪽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앞서 대표님 말씀하셨던 어떤 미국의 공급 과잉 얘기는 단순하게 숫자 노름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앞서 말씀드렸던 전기차가 라인업도 다양해질 거고 거기서 쓰는 배터리 용량도 다 다르게 나올 텐데 그걸 가지고 인류라로 계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계산하는 게 ESS입니다. 이쪽도 무지 커지고 있는데 지금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작년 1분기 때가 ESS 매출이 2천억 대입니다. 네. 이번 1분기 매출이 7천억입니다. 이렇게 커가는 시장 쪽에서 나오는 부분을 그냥 단순하게 놓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신재생 에너지가 커짐에 따라서 나올 수밖에 없는 배터리의 영향력 같이 생각해 보게 되면 단순한 숫자보다는 더 커질 수 있다. 여기에 무게를 두면서 준비 잘하가는 회사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지금 2차 전지에 대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분은 김민수 대표인 것 같아요. 이 역시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그럼 김민수 대표님은 이번 포스코 퓨처엠과 뭐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또 2차 전지 슈들의 반등 속에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에코프로 BM은 공개적으로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샀습니다. 이 자리에 샀기 때문에. 어디서 이야기했어요, 그런 거? 또 좀 다양한 채널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아니었는데. 네. 살 자리가 있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던 자리였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시점에서 그나마 다시 한번 말씀드린 여기 지지를 하죠. 네, 이런 데서는 매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장주가 가장 중요한 논리는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와서 살 가격이 됐다 그러면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추가적인 탄력들이 나왔을 때 거기가 멈춘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코스모 신소재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주가가 최근 들어서 좀 강하게 잘 안 빠지죠. 올라가는 대표적인 이유는 일단 수급 때문인데 MSCI 편입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와 함께 상대적으로는 조금 쌀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해서 약간 수급 변수까지 보게 되면 한 5월 말까지는 한번 봐도 되지 않나라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까지도 관심주로 꼽아주셨습니다. 8월 15일에 소개해 주셨나 봐요. 저희 시청자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알겠습니다. 또 우리 임순재 대표님의 의견도 잘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 실시간 특징주 만나보시죠. 대장의 특권은 바로 규모의 경제죠. 이를 LG에너지솔루션이 누린다고 합니다. SK증권에서도 리포트가 나왔고 목표 주가를 68만 원으로 상향했는데 이제 뭐 배터리 셀도 슬금슬금 움직이고 있고 이 셀업체, 특히 LG엔솔에 대해서는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일단 뭐 기본적으로 뭐 글로벌 이제 3원계 배터리 이제 1위 업체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내에서 지금 뭐 IRA 법안으로 인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수혜를 입는 업종이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내에서 뭐 일단 현재 2차 전지 공장이 본격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IRA에 만든 AMPC 관련된 이제 세제 지원을 계속 받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업 실적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게다가 뭐 2025년도까지 뭐 생산 시설 300기가와트 규모로 이제 확대를 하겠다. 물론 이제 공급에 대한 이슈는 이제 둘째 쳐놓고 일단 생산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IRA 법안으로 인해서 뭐 좀 더 많은 이제 보조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이제 리포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LG엔솔도 세계 각국에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고 LG엔솔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뭐 삼성 SDI, SK온도 대규모로 투자 집행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해주신 것처럼 SK온에 대한 뉴스도 나왔잖아요. 네. 이 각각 배터리 3사들의 행보는 현재 어떤지요? 현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네, 잘하고 있고요. 네, 이상. 투자하고 예. 찍어내고 있고. 근데 뭐 다 아시는 것처럼 LG엔솔이 뭐 혼다나 그리고 또 GM과 같이 합작법인 들어가는 거나 아니면 뭐 SK온인 포드다. 또 이번에 현대차량도 조인트 벤처가 나와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삼성 SDI는 스텔란티스다. 그리고 GM까지 아우르면서 나오고 있는 변화인데 개인적으로는 가장 관심 높은 거는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현대차랑 LG에너지솔루션이 이사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지난번 SK온과 배터리 계약을 했던 것처럼 네. 이번에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옵니다. 안 그러면 왜 동시에 둘이 다 이사회를 개최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만약에 조인트 벤처 관련된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는 현대차가 그만큼 전기차 쪽에 열의를 보인다라는 쪽인데 그때 2차 전지 쪽도 물론 이런 패턴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약간 저 피크아웃 비슷하게 그러니까 약간 주가가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는 아마 전기차 부품주 이런 것도 움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만큼 현대차가 진심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에 따른 전기차를 키우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밸류체인 종목들 또 움직일 수가 있겠죠. 이것도 한번 보시면서 이번 주 중반까지는 또 이게 시장이 그렇잖아요. 또 반도체가 쭉 움직였다가 안 빠지고 버티고 있고 그다음에 2차 전지가 쭉 움직이고 또 안 빠지고 버티고 있으면 또 반도체 이러면 지수가 계속 레벨업이 되는 과정이겠네요. 네. 이제 무슨 춤을 추고 있네요. 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도 한번 보시면서 시장 변화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현대차와 LG엔솔의 조인트 벤처 협약 여부도 주목해 보자. 금요일이라고 했나 이사회가? 네. 예. 네, 여러분들 보시고요. 그럼 인순재 대표님은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세요? 뭐 셀업체도 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뭐 주가 수준 자체가 이제 옆으로 좀 횡보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네. 뭐 나쁘진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최근에 이제 국내 기업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국뽕 비슷하게 그 자부심들이 너무 강하시니까 K배터리죠. 네, K배터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판단력이 조금 흐려지시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유럽 시장 내에서 물론 이제 LG 엔솔이나 뭐 삼성 SDI 뭐 지금 뭐 SK온 전부 다 지금 그러니까 유럽 동부 지역에 지금 공장들을 건설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내 업체만 건설하고 있는 게 아니라 중국 업체도 같이 건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유럽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 보면 중국 배터리 업체에 투자하는 회사들이 제법 있습니다. 뭐 벤츠를 비롯해서 폭스바겐에서 그러니까 중국 내에 이제 배터리 업체에 투자를 했다라는 거 얘기는 뭐 중국 내에서 생산해서 중국에 팔겠다라는 내용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유럽 내에 관련된 배터리를 수입해 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뭐 CATL 같은 경우는 지금 6월 달에 지금 독일 공장이 추가적으로 증설이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9기가와트 규모에서 24기가와트 규모로 확대가 되는 거고요. 뭐 헝가리 같은 경우는 2027년까지 100기가와트 공장을 일단 건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의 EV 에너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헝가리에 한 12억 달러 정도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배터리는 전부 다 BMW에 납품이 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유럽 회사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좀 이제 배터리망을 국내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회사들로 분산시키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임순재 대표님은 이런 의견 주셨고 김민수 대표님은 혹시나 이 자동차와 관련해서 전기 셀업체와 그리고 완성차 업체 조인트 벤처 소식이 나온다면 슈팅다고 그다음에 전기차 부품주들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네. 관심주를 그쪽에서 찾아보고 계신가요? 그러려고 했는데 네. 그 사이에 또 나올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럼 그때 타이밍에 맞게 말씀드린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네. 근데 그 전기차 쪽에서 봤었을 때 그래도 하나 YM텍 같은 경우는 계속 관심 있게 보는데 이 종목은 이제 오늘은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살짝 기다리셨다가 이쪽도 EV 릴레이는 충전부터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은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이쪽의 흐름들도 성과는 꾸준히 나올 수 있는 원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확장세로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다는 쪽에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YM텍을 네. 마지막으로 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차 전지 관련주들 다 짚어봤네요. 소재도 봤고 그리고 셀도 봤고요. 마지막 특징주 보겠습니다. 하반기 제약바이오 반등 바이오 시밀러가 이끌 수 있을까요? 지금 오늘 장에도 뭐 제약바이오주들의 흐름이 나쁘지 않고 좋은데요. 특히 하반기에 좀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김민수 대표님과 임순재 대표님 오늘 앞서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나뉘어졌거든요. 임순재 대표님, 이번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는 하지만 반등 기회는 좀 더 봐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체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업종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가 수준으로 보면 상당히 좀 이제 저평가 좀 낮은 그런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이제 코로나가 빠지면서 이제 제약바이오에 이제 원래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민낯이 좀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계속 이제 이제 바이오 이런 제약업체들의 주가가 이제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려고 그러면
이제 신약에 대한 부분이 좀 계속 부각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 신약 관련돼서 뭐 뚜렷하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은 없고요. 뭐 그렇다 보니까 뭐 기존에 이제 이런 신약 관련된 말고 이제 제약업체가 갖고 있는 특히 이제 CDMO 관련된 그런 쪽으로 좀 더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CDMO 같이 이제 원래 이제 기업이 갖고 있는 실적 개선 베이스 쪽으로는 뭐 계속 관련된 종목들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그런 기업들이 시장 전체를 뭐 우상향으로 이끌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기대는 가는데 체크가 필요하다, 조금 네.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네, 그렇죠. 조심스러운 입장이셨고 하반기에 뭐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이벤트도 주목해 보자라는 이야기가 있고 특히나 최근 그 원체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오리지널 죄송해요. 약. 오리지널 약이 이제 말을 만기 하세요, 말을. 네. 만료가 되는 것들이 네. 많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네. 되면 우리는 또 뭘 잘합니까? 복제약을 잘 만드니까 국내 기업들이 또 떠오를 것이다 라면서 바이오시밀러 쪽을 저희가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잘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지금 데이터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약바이오 쪽은 봐야 될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두 축이 반도체가 움직이고 2차전지가 움직이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눈치 딱 보다가 섹터의 움직임 따라서 균형적인 상황 쪽에서 훅 들어오는 이런 쪽의 움직임들이 나올 것 같다는 게 첫 번째고 네. 또 바이오 섹터, 제약 섹터는 하나의 섹터로 보는 게 아니라 종목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으로요? 네, 거기서 해당되는 종목의 흐름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중 하나 데이터만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 수출이 한 지금 5개 업체 중에서 4개가 늘었다라고 하게 되고 거기다가 30개 중에서 24개면은 이런 변화죠. 기업 수출액이 늘어나는 회사, 50% 늘어나는 회사를 보게 되면 삼바, 삼성바이오로직스. 일동제약, 한독, 에스티팜, HK이노엔, 대웅제약. 대웅제약은 조금 좀 그렇지만 네, 이런 쪽으로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기반들이 돼 있는데 너무 잊혀진 게 아니냐라는 쪽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는 뭐 당연히 바이오시밀러. 이제 당장은 5월 말부터 나오는 휴미라 쪽 얘기 나올 거 이거 승인 받는 얘기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항상 나왔던 유한양용의 레이저 티닙, 폐암 치료제죠. 이쪽 얘기라든가 또 알츠하이머 그리고 또 하반기는 얘기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내쉬라고 하는데요. 예, 그게 뭐예요?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결국에는 이게 문제가 그쪽으로 연결되는 거죠. 혈당 낮추고 당뇨 이런 비만과 관련된 쪽과 같이 연결되면서 나올 수 있는 한쪽의 축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는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보게 되면 이런 종목들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과 관련해서 하반기 나올 이슈들 계속 눈여겨보고 또 유한양행도 꼽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제약바이오 쪽에 하반기에 거는 기대가 그래도 점점 커질 것으로 보여지네요. 여러분도 미리 대비해 보시고요.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